네, 안녕하세요. 굿모닝, 프레지던트. 예, 주말 잘 보내셨나요? 아, 월요일도 있었네요. 네. 예. 어제 재밌는 방송이 하나 있었죠. 100분 토론. 핫했죠. 아, 혹시 어제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 토론 보셨나요? 저는 좀 충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오늘 MBN 5시 반 걸 보겠습니다. 제가 출연하는 MBN 걸 봐야지 MBC 안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도 뭐 풍문으로는 들으셨죠? 방송 예. 모니터는 해봤죠. 네네. 우리 이나 씨는 어떻게? 네, 저는 사실 처음 봤어요. 그쪽 방송은 그 토론하는 건 처음 봤는데 엄청 재밌더라고요. 깜짝 그래요? 놀랐어. 너무 재밌어. 특별히 누가 재밌게 하는가요? 그 대대장님이라고 부르시는 분이 있어요. 캐릭터가 이미 생겼더라고요. 홍문표. 맞습니다. 너무 재밌어가 댓글도 아주 재밌었고 해가지고 네. 볼만하다. 되게 사람들이 지진 안 해도 굉장한 이슈를 끌고 있구나라는 걸 좀 느꼈습니다. 부러운 측면이 있네요, 그죠? 네. 그거 보면서 이준석 돌풍이 더 세게 불 것 같던가요? 아니면? 네, 확실히 아무래도 한 번은 더 몰아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토론 하게 확실히 됐습니다. 이준석이 잘해요. 그리고 저도 어제 잠깐씩 계속 봤는데 많이 자제하고 있는 본인이 없는 네 가지를 들키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자제하는 맞아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약간 보는 사람도 아니, 근데 좀 쫄렸어. 오늘 이제 잠깐 이제 신문 보니까 퀴즈를 내 가지고 네. 내가 노무현 재단의 장학금을 받았게요, 안 받았게요? 맞아요. 이렇게 했다는데 그 주호영 의원은 굉장히 그 예의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맞습니다. 사실 토론에서 그런 게 좀 적절하진 않잖아요. 적절하지 않죠. 보는 사람은 재밌겠지만 네, 적절하지 않죠. 그래서 약간 이 선을 넘을까 말까 하는 그런 약간 기대감, 막 마음 쫄림 이런 것도 한편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실은 그 이준석 전 최고위원하고 몇 번 해봤습니다. 몇 번이 아니고 그 정도 했었어요. 그 정도 했었는데 해보면은 기본적으로 매너가 좀 없어요. 매너가 없고 늘 남의 말을 끊고 들어오고 그리고 토론 주제와 관계없는 자기 이야기를 계속 끊임없이 해요.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토론이라는 게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 한다라기보다는 자기 이야기를 충분히 전달해서 이것을 보고 있는 시청자가 판단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쵸. 그런 부분에서 이준석은 키보드 워리어 비슷하게 토론도 워리어로 생각하는 워게임으로 생각하는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토론이 많이 늘어나면 오히려 불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은 들더라고요. 그렇죠. 뭐 예의 없다라든가 그런 평가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실수를 할 수도 있죠. 그렇죠. 약간 이제 뭐 좀 깊이 들어가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더 가치 철학적인 부분에 들어가기보다는 토론 기술이 뛰어나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논리학 같은 이런 토론 기술이 뛰어나다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고 또 그런 쪽에서 자기 자랑 이런 게 좀 쭉 부각되는 이런 측면이 있어서 뭐 조금 더 갈수록 관록이라든지 뭐 이런 말이 요즘은 약간 구태스럽게 들리긴 하지만 경륜 이런 게 이제 정치권에 있어서 어쩔 수 없는 능력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검증하는 쪽으로 들어가면 또 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우리 그 프레지던트 TV 시청자 여러분들도 토론 보실 때요 매너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 제가 한 가지 가르쳐 드릴게요. 뜬금없는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북에서 내려왔는데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이런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예를 들자면 비판한답시고 이상한 질문을 준비하고 있다가 자기가 밀릴 때 하나씩 던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토론 매너 안 좋은 사람들이에요. 이나 씨는 남들하고 이야기할 때 대화 매너가 좀 좋은 편인가요? 저는 경청을 잘합니다. 우리 저기 장자방님께서는 저는 뭐 인격적으로 굉장히 상대를 존중하기 때문에 상대를 곤욕스럽게 하는 이야기는 좀 덜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죠. 저도 그런 편이긴 한데 가족들하고 대화할 때는 저도 결론부터 이야기해 맨날 두갈식으로 결론부터. 두갈식으로 그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인데. 토론 때 두갈식이 돼야 되는데 난 그렇죠. 토론 때도 두갈식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하여튼 우리 프레지던트 TV는 예의를 지키는 정치 토크 프로그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이준석 현상이라고 하는데 우리 장자방께서는 이준석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가요? 저는 뭐 한국 정치 전반이 끊임없이 반정치 흐름이 계속 있어 왔잖아요. 그렇게 이제는 이제 그게 약간의 세대적 문제와 맞물리고 또 하나 저게 촉발시킨 게 뭐냐면 젠더, 그러니까 이제 남녀 성 문제 이런 것이 결합돼 있고 거기에 이제 야권의 뭐랄까 이제 흔히들 정치권에서는 불임성, 그러니까 정권 재창출시킬 가능성이 없다. 씨 없는 수박. 그렇죠. 이제 국민의힘 자체로만 보면
이제 이게 이제 결합되면서 폭발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이제 이번에 확인된 게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이렇게 이제 이게 결합된 거죠. 한 4-5개 요소 결합돼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단순하지는 않다. 그래서 이게 한국 정치의 작은 불씨로 시작했지만 뭐 이렇게 텃밭만 가꾸려고 불을 하전을 냈는데 온 산과 들로 불이 지금 번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저는 비유하고 싶어요. 윤아 씨는 토론도 보셨는데 네. 이준석 씨의 장점 또는 단점 뭐 좀 느낀 게 있어요? 장점은 상대방을 잘 파악한다. 상대방 파악한다. 약점 뭐 약점 이런 거 잘 파악. 순발력? 네, 순발력이 좋다. 음. 이런 게 있고 단점으로 하면 아까도 뭐 중복돼서 말하는 것 같은데 약간 보는 사람을 좀 불편하게 하는 언어들이나 뭐 그런 질문들을 예의 많이 없음. 하는 것 같아요. 네네. 아. 뭐 예의 없음이라고 한 단어로 표현하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저도 이제 장자방님과 비슷한 의견을 제가 그 페이스북에 SNS에 썼다가 이 언론에 막 이렇게 노출되기도 또? 했었는데요. 이게 일단은 좀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페미들과의 논쟁 부분은 페미들과의 논쟁을 하면서 반페미라든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약간의 마초적인 사고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적대적 그 대립 관계를 만들어 버렸더라고요. 여혐이라는 이제 흐름에 동조하면서 자기가 이제 유행을 만들어 버린 거죠. 굉장히 좀 악의적 전술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상적 측면에서 이 사람이 주장하는 할당이라든가 배려가 없는 무한 경쟁이라는 게 모든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게 경제적 영역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은 공공의 영역에서는 그렇게 하자면 공동체가 유지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이 사람의 이 약육강식의 논리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좀 오른쪽에 있는 그 나쁜 사고다라는 저는 그런 걱정을 좀 가졌습니다. 지금 이제 쟁점이 되고 있는 하나가 이제 할당제인데 이번에도 네네네. 이제 나경원 의원한테 청년 여성 할당하겠다 그러니까 당신 선거구 중에 어디를 할당할 거냐. 맞죠. 그래서 이제 곤욕스럽게 물을 탁 치고 들어가는 이제 그 맛은 있는데 냉정하게 우리 사회에서 정말로 차별이 있어서 이걸 구조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바꿔주지 않는 곳은 할당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할당제를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무차별적으로 뭐 차별이 없는 곳에도 하면 문제지만 이준석은 이제 그렇게 물고 들어갔는데 만약 그 문제에서 제가 답한다면 만약 스웨덴식 대선거구제를 해서 정당명부제를 할 것 같으면 남녀 동수로 그러니까 우리 지금 비례대표 1번, 2번이 남녀 교차 공천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제도를 하면 남녀 충돌 없이 정확하게 50대 50의 그 비율을 지킬 수가 있거든요. 제도적으로는. 그러나 지역구의 남자, 여자 또는 청년의 그 비례대표 공천을 할당제로 하려면 그런 문제가 곤욕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이제 그런 걸 가지고 딱 치고 들어가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머리는 똑똑한데 이거는 꼭 필요한 할당제도 근본까지를 부정하는 논리를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 안 약자들이나 하는 소수자들이 거지. 진출할 수가 없죠,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그런데요, 사실 이준석 그 최고도 정치권에 인입되는 과정은 할당이에요. 그렇죠. 본인도 할당되어서 그것도 아빠 찬스를 써가지고 그렇죠. 아빠 찬스 또는 써서 그 들어왔죠. 박근혜 대통령 찬스를 쳐서 네. 최고위원으로 낙점되어서 들어왔기 때문에 저렇게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된 거죠. 애초부터 밑바닥에서 경쟁해서 올라온 건 아니에요. 맞아. 예, 그 본인도 스스로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본인은 일정 수준 이상이 되었으니까 여기서부터는 무한 경쟁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본인만큼 아빠 찬스라든가 박근혜 찬스를 쓸 수 없었던 사람들은 애초에 이 경쟁 구도에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뭐 잊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렇죠. 네. 사실은 우리 사회가 마찬가지예요. 완전 경쟁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지금의 완전 경쟁에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이 사회적으로 진출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사실은 사회 구조적인 모순에서 비롯될 수도 있거든요. 흔히 금방 말씀하신 아빠 찬스 또는 역사성, 옛날로 치면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지금 이 자리에 온 거지 애초부터 다 평등한 세상이 존재하지 않았던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저는 배려는 있어야 된다. 하나 더 이야기한다면 네. 서울교육대학 같은 이 교육대학이 있잖아요. 네. 지금 여성이 그냥 압도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선생님이 여성 선생님이 절대 다수라서 남자 선생님이 이제 가뭄에 콩나듯이 해요. 그러면 사실은 서울교육대학의 남성 할당제를 30%를 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네. 문제는 또 뭐냐? 임용고시에는 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임용고시 시험에서는 뭐
또 이게 여성이 압도적이라서 지금 초등 중등까지의 과정에서 교사에서 여선생님 교사 절대적 다수라는 거 이거 좀 해야 돼요. 하여튼 뭐 제가 보기에는 민간의 영역에서는 완전한 자율 경쟁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지만 공공의 영역에서는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서 이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라고 정리하는 것이 우리 진보적 입장에서는 맞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수교대 시간이 왔네요. 선수교대 시간이 왔습니다. 어서 자, 오세요. 갑자기 또 KFC 10분 등장합니다. 지각한 분이 또 예. 드디어 우리가 이렇게 되면 아마 저번에 7천 찍었잖아요. 네네네. 이제 만 찍을 두 사람이면 14,000 찍어야죠. 자, 선수교대. 자, 바통 터치. 자, 들어 아니. 자, 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KFC 인사하시죠? 예. 예. 아이고 또 늦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이준석 최고가 만약에 윤석열 씨가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게 되면은 가족 관련 비판들이라든가 공격이 들어도 자신이 비책 세계를 가지고 다 해결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비판을 했어요. 이 구태 정치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나 씨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사실 그 자세한 내용을 몰라가지고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진 모르겠지만 잘못된 거에 대해서 이제 꼼수를 부려서 그거를 빼내준다는 약간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옳고 공정에 약간 문제인 것 같아가지고 조금은 그 발언은 좀 좋지 않은 발언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KFC도 늦게 오셨지만 뭐 내용은 아시죠? 예. 오늘 아침에 뭐 뉴스공장 보니까 네네. 그 왜 세 개냐 그랬더니 예. 삼국지에 세 개라고 나와서 세 개라 그랬어요. 제갈량. 그러니까 그 참나 황당했는데 그래서 그 내용은 얘기를 안 했는데 어쨌든 그 제가 볼 때는 그 윤석열을 좀 이렇게 소구하는 걸로 던진 거지 뭐 구체적 내용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요. 만약에 내용이 있었다 그래도 그건 결국은 죄를 저지른 거에 대해서 뭐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예. 이 아마 노무현 대통령이 그러면 그 장인에 대해서 이 네. 연좌제 의혹 그 좌익이었다라고 비판했을 때 그럼 사랑하는 와이프를 버리란 말입니까? 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거 비슷한 취지로 이야기. 그 얘기를 얘기냐고 물어봤더니 뭐 그거랑 뭐 비슷하긴 한데 그러면서 멀버무리고 말았어요. 오늘 뉴스에서는. 그렇죠. 완전 다르죠. 이 장인이 네. 좌익이었기 때문에 연좌제로서 손해를 본다는 것은 잘못된 사회적 악습인 거고. 예. 이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비리 의혹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리 의혹은 네. 당연히 제대로 공정하게 수사를 받아라. 네, 이렇게 네. 하는 게 맞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예. 지난주부터 해서 뭐 이 이준석 체교가 이슈가 됐고 또 한 명 또 이슈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네. 조국 장관. 조국 장관이 조국의 시간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란 씨가 보기에는 조국 장관이 왜 그 책을 지금 이 시기에 쓴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 질문을 제가 오늘 엿듣고 싶었어요. 왜 정말 책, 뭐 영화도 그렇고 공연도 그렇고 사실 이 시기를 엄청 따져서 이제 발표를 하잖아요. 문화적으로 좀 영화도 많이 보고 평론가 비슷한 거 아니세요, 직업이? 아닙니다. 아니요. 저는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그럼 왜 나왔어? 또 그런 시각도 필요하니까. 그러면 더 쉽게 이제 지금 학생이시니까 또 네네. 그쪽에 많이 아시니까 지금 책이 나오면 잘 팔리는 시기인가요? 아니요,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미 완판에 예약 판매까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저는 그래서 약간 공연으로 따지면 티켓 파는데 이분의 도대체 매력은 무엇이고 왜 사람들은 계속 관심을 갖고 열광하며 이게 정말 내가 질문했잖아. 매력이 뭔 것 같아요? 왜 이 시간은 지금 나왔을까? 제가 사실 오면서 너무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출연료를 역으로 내고 가세요. 여러분 후원 좀 부탁드립니다. 후원 부탁드린다고 계속 이야기했는데 한 번도 후원 안 하고 진짜. 예. 한 푼도 안 들어온 걸로 제가 한 번도 안 들어오고 확인했습니다. 있습니다. KFC는 그러면 조국 장관이 갑자기 왜 이 책을 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뭐 이 문제에 관해서 크게 두 가지라 흐름이 있어요. 지금 뭐 하나는 야 뭐 드디어 다시 싸움의 시간이 왔다 이렇게 말하는 측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꼭 지금 그래야 돼 뭐 이런 것 같은데 일단 그 표현이 되게 가슴 아프잖아요. 가족의 피를 찍어서 쓴 책 같은 그 표현 자체가 일단 그 자체가 일단 굉장히 가슴 아픈 얘기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를 지금 그러니까 아니 개인이 책을 내고 이런 건 뭐 저는 개인의 자유다. 개인의 자유죠. 또한 제가 볼 때 그런 의도도 있지 않을까. 계속해서 지금 몇 개월째 윤석열이 범야권의 단일 주자로 거의 뭐 완벽한 그 대선 후보가 되고 있으니까 최소한 이 사람은 아니다라고 하는 조국 전 장관의 시각을 담을 수 있죠. 그거는 윤석열 견제용. 예, 그건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개인이 책 내는 문제를 가지고 와 개인이 책을 냈다. 지금부터 다시 2차전으로 가자. 이제 이렇게 할 거냐 말 거냐는 정당이 반드시 해야 된다든가 정치권이 이거에 개인의 책 낸 내용을 가지고 모두가 권리해야 된다든가 이런 당위는 전혀 없다. 그건 뭐 개인의 선택의 문제일 거고 그거 가지고 가슴을 아파하시는 분들은 싸울 거고 또 그게 지금 현재의 정치적 구도에선 별로 우리 좋은 건 아니다. 그러니 요거는 그냥 자기는 좀 피해가겠다. 이런 분들은 피해가는 거죠. 네. 그렇군요. 이나 씨가 보기에 2차전을 원하는 정당은 어딘 것 같아요? 2차전을 원하는 정당은 글쎄요. 누구한테 2차전을 하면 누구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약간 두 가지 시각을 갖고 있는 게 어쨌든 2차전을 하면은 이슈가 민주당 쪽으로 많이 시선이 쏠릴 것 같다는 불리할 거다? 네네네. 내로남불 이야기가 또 네네네. 나오면서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아니 뭐 2차전이 생길까요? 2차전 많이 생긴다면 국민의힘이 바라겠죠. 그걸로 재미 본 건데 사실은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런 문제는 전혀 아니고 그런 프레임 때문에 지난번 재보궐 선거에서 진 거잖아요. 물론 부동산 문제도 있었다고 얘기하지만 크게 보면 내로남불 프레임. 그러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 안 되는데 이거는 정말 솔직히 말하는 거예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사회가 공정하냐 공정하지 못하냐가 각자의 이 정의에 대한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다시 강조드리지만 저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데 저는 어떻게 더 화나냐면 위조됐다고 추정되는 표창장 하나 찾는데 70군데를 압수수색한 검찰의 저 막대한 권력이 더 분노해. 그 권력에. 그게 더 불공정하고 느껴요. 근데 현장에 나가서 거리에서 사람을 만나면 뭐라 그러냐면 야 저놈 옛날에 뭐 온갖 정의스러운 건 혼자 다 떠들더니 알고 보니까 저것도 별거 아니었네라는 이 분노가 더 강한 거를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느낀 분노가 옳습니다라고 강조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느낀 분노가 다 틀렸다는 것도 아닌데 저로선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현재 지형이 그렇게 간다면 굳이 그 지형으로 빠져들 이유가 있겠나 하는 생각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상대가 원하는 지형으로 이제 가지 않는다는 거와 함께 개인이 책을 낸 문제에 대해서 저는 굳이 계속해서 저 역시를 포함해서 계속 얘기할 건 아니다. 사보고 싶은 사람 사보고 뭐 사기 싫은 사람 안 사보고 그게 개인의 기본적인 선택 아닙니까? 사서 볼 의향은 있으세요? 저는 일부러 안 샀습니다 아직. 일부러 안 샀어요? 네. 책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못 산다 그러더라고요. 예약하셔야 근데 못 사는 상황이에요. 지금 10세까지 갔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뭐 그게 옳으니 그러니보다 저는 어쨌든 우려하는 겁니다. 근데 저한테 이 문제에 관련해서 엄청난 비난을 퍼부으신 분도 있어요. 혹시 조국 장관이 쪽지 않았던 거요? 저는 그분하고 일면식도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한테 비난을 엄청 퍼부은 제가 이런 입장에 대해서 비난을 퍼부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분의 논리는 이런 거더라고요. 국가 권력의 그 막대한 폭력 앞에 노출된 그 본인과 가족들의 그 문제에 그 억울하게 당한 거를 외면한 채 무슨 다른 정의를 말하느냐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그대로 패러디 해보면 한강물에 억울하게 빠져 죽은 저 의대생 아버지의 저 억울함을 풀지 못하는 정치가 무슨 정치냐. 그럼 정치가 어떻게 풀지 그걸? 그러니까 어제 소매치기 당한 어떤 학생의 억울함을 못 푸는 정치가 무슨 정치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어진다는 한도 끝도 거죠. 없죠. 한도 끝도 없죠. 과연 개인의 억울함이라는 것이 어디까지 제도가 풀 거냐의 문제는 남는 거기 때문에 옛날 우리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비가 와도 노무현 탄 눈이 와도 노무현 탄 그거하고 똑같은 이야기 비슷하네. 네. 그 조국 장관은 일단은 이제 인터뷰나 강연은 본인이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스스로 밝혔고요. 그 내용 보면은 잠깐 나온 것 중에 윤석열 총장이 조국 장관한테 뭐 부탁한 일도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네네. 뭐 다양한 비사가 있답니다. 예,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한동훈 검사 이야기인 것 같더라고요. 서울검찰총장 부탁했다고. 네네,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뭐 봤을 때는 아마 윤석열 총장에 대한 반격의 의미로서 쓴 측면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의도하든 의도치 않든 대선을 앞두고 2차전은 벌어질 것이다. 네. 라고 이렇게 정무적 판단을 제가 보기에는 한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다만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이 참전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민주당이 판단해야 될 문제다. 라고 생각이 들고 이것에 대해서 이 조국은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책을 낸 이 책이라는 하나의 자기 도구지 않습니까? 도구로 윤석열과 싸우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선을 긋든가 참전하고 안 하고는 민주당이 판단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조국 장관이 책을 낸 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다. 그럼요. 저는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보면은 대권 주자들이 반응하는 주자들이 있어요. 정세균 총리나 이낙연 총리는 굉장히 또 뜬금없이 또 우호적인 네. 발언을 했습니다. 조국 장관이 책 낸 거에 대해서. 그럼 왜 그랬을까요? 이나 씨가 보기엔 어떨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좀 극진문 친문인 분들의 표를 조금 얻기 위한 우호적인 발언이 아니에요. 친문님은 또 처음 들어보는 표현이네. 아니 요즘엔 참 정치인들 시민분들 만났다라고 주민분들 만났다 해서 내가 아니 저런 존대어도 있나 그랬는데 또 이번엔 결정적으로 친문님까지 나오셨네요. 그거 아세요? 국민들을 안 붙여도 되는 거 아시죠? 네. 국민 자체가 집합명사예요. 네. 예. 국민 여러분 그럼 되는 건데 국민님 하고 할 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어가 지금 그 정치인들 페북 보면요 주민분들하고 만났대. 아니 주민하고 만난 거지 무슨 주민분하고 만나요. 그런가요? 사실 그 대권 주자들이 그렇게 하는 건 우리나라 SNS에 과도되게 대표돼 있는 대표성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두 분은 평소에 조국 장관에 대해서 어떤 뭐 우호적인 멘트나 이런 걸 날린 적이 없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과도하게 대표돼 있거든요. SNS의 표현은 극우도 그렇고 극좌도 다 과도 대표돼 있거든요. 선호의 강도라고. 예. 이제 좋아하는 것을 강하게 좋아하는 사람. 강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SNS에 몰려 있기 때문에 마치 그렇게 반려하면 내가 저 그 기류의 희류에 또는 저 흐름에 편승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건데 저는 SNS에 과도 대표된 저런 반응을 그 필터링 할 필요가 있다. 대권 주자라면 좀 그럴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좀 그런 느낌이 있죠. 평소에 말도 안 하다가 네. 경선 때 되니까 네. 친한 척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죠. 저는 사실은 이 문제에 관해서 누군가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인 의견이 깡패를 때려잡을 때 서생을 보내서 때려잡으려고 하다 실패한 거잖아요, 사실. 네? 깡패를 잡을 때는 더 센 깡패를 보냈어야 된 건데 이 검찰 개혁에 대한 생각들을 정치권이 제대로 대응을 못한 거예요. 그 뒤에 깡패가 갔잖아. 그러니까 갔는데 그 깡패도 사실은 칼로 찔렀더니 방검복 입고 있고 장난감 칼이야. 예, 그다음에 야구방망이 흘렸더니 저쪽은 무슨 무쇠 플라스틱 야구방망이야. 예, 뭐 플라스틱 이런 거였잖아요. 야구방망이야. 그러니까 깡패를 잡을 땐 더 센 깡패를 보냈어야 된 건데 서생 보내고 플라스틱 칼 주워서 보내고 이렇게 해서 한 거가 결정적으로 민주당의 패착이었다 또는 청와대의 패착이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정치인이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재명 지사는 대선 지지율 1위인데 또 조국 장관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멘트도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가슴 아파서 그랬겠죠. 가슴 아파서 편 들어줘야지. 가슴 아픈 침묵도 있잖아요. 가슴 아픈 침묵. 저는 몰랐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가슴 아픈 침묵.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아니 그렇게 왜냐면 따지면 김두관 의원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가슴 아픈 침묵이거든요. 서초동의 2019년 겨울에 이 검찰개혁 집회가 있었을 때 이재명 지지자 그룹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서명운동도 하고 하면서. 네, 맞습니다.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도 이재명 지사 편을 들만한데 이재명 지사가 조국 전 장관의 책 출간에 대해서 축하하고 편을 들만도 한데 가만히 입을 이렇게 다물고 계세요. 다른 면은 모르겠는데 예. 아까 그랬죠 제가. 깡패는 더 센 깡패를 잡아야 된다고. 이재명 지사도 제가 그래서 약간 기대하는 바가 좀 있어요. 그 부분에 오늘 있어서. 논리가 거의 깡패 논리로. 자, 우리 그 KFC의 깡패론이 오늘 주요한 화두가 됐는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이슈 두 개를 살펴봤는데, KFC에게는 또 빠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준석 현상의 장단점, 이준석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해 주시죠. 좀 코로나로 침체되어 있는 나라에 그런 젊은이가 또 한번 떠주니까 분위기도 잡히고 분위기도 살짝 뜨지고 좋죠 뭐. 그런데 결국 평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친구가 갖고 있는 리버테리안 같은 성격
그다음에 뭐든지 경쟁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방식이 우리 사회에 이렇게 먹혀든다는 게 저는 한편으로 가슴 아파요. 제가 지난번인가 지난번 우리 방송할 때 그 인구공 문제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 그 이후에도 어떤 젊은이들하고 그 얘기를 똑같은 걸 해봤더니 정말 저하고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 세대에는 발랐던 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때는 옳고 지금은 틀리다. 뭐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아니 세상에 인구공도 그렇고 이번에 지금 이준석 현상도 이런 거잖아요. 부모의 자산이 자녀의 스펙이 되는 이 시대에 그건 따지지 않고 경쟁에서 이겼으면 됐지라는 그것이 공정한 거지 그것이 정의지라고 느끼는 이 세대의 변화에 대한 저의 당혹스러움과 함께 어찌됐든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상대당이라도 저렇게 움직여주니까 민주당이 너 이제 내부적으로 우리도 좀 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각성이라도 줄 수 있어서 각성제 효과라도 있지 않겠냐. 각성해야 되겠습니다. 예. 각성제 타이밍 갑자기 생각나. 옛날에 저 타임이라고 있었습니다. 타임, 예, 그거 먹으면서 공부했죠. 예, 옛날에 타임이라고 자려고. 잠 안 자려고. 우리도 잠 안 자고 공부하고 다 그런 세대 다 겪었어요. 우리도 열심히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이. 옛날에 미신 공장에서 잠 안 오게 하려고 일부러 타이밍 매기고 작업시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세대 담론은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20대가 옳다 그러더라고 판단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네. 그네들의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해해 주는 게 중요한 거고 네네. 그들의 생각과 지금 저의 생각이 부딪힐 수 있다고 봐요. 네. 왜 제가 그 사람들 생각에 맞춰줘야 돼요? 맞춰주기 싫은데? 나도 내 세대가 더 중요한데? 제가 우리 딸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결국 우리의 세대는 점점 져가는 세대니까 뭐 지기 싫은데? 아니 그러니까요. 세월이 진다고 예. 싸워서 지고 이기는 게 아니고 세월이 지기 때문에 그런데 저로서는 저도 솔직히 용납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야 지금 당장 내가 저 말에 동의하기 어려운데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제까지 살면서 저보다 혁신적인 사람을 아직 만나보지 못했거든요. 약간 제 자의적 판단. 지나친 자만감이시네요. 그걸 뭐 자만감이라고 할 거 대단한 게 아니니까. 대단한 게 아니니까. 뭐 대단한 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저는 이 세대 담론을 받아들일 때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라고 받아들이고 어느 것이 대세니까 추종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네. 서로 간에 저는 갈등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논쟁하고 투쟁하고 다만 그것이 극단적으로 서로를 혐오해서 서로를 파괴하는 극단적 갈등으로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네. 그리고 이준석 최고가 극단적 갈등으로 이끄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따끔하게 비판하는 거다. 네. 라고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그렇습니까? 그럼요. 예. 그럼 뭐 우리 KFC가 동의했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는 거예요. 이나 씨도 동의? 네, 동의합니다. 자, 그럼 우리 세대 간의 화합이 이루어진 걸로 하고 오늘 시간은 이걸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또 봐요. 또 봐요, 제발.